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삼성전공업 주가 꾸역꾸역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한 10월 말경인가 11월 초 이때쯤 11월부터는 6연속 월 양봉 가능성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분석할 쟁점은 없는 것 같아서 내리면 물량 늘리고 저는 이럴 작정입니다. 이것저것 상상하면서 신나게 놀아봤는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상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혼자 놀면 심심하니까 끝까지 같이 놀자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페크 2023 샌프란시스코 거기 사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편가치, 인권, 자유의 전도사 또 세계 최상위권 국가들이 국빈으로 먼저 모시려고 지금 번호표 뽑고 대기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천재, 충신,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공의 인권 말살하는 독재자 시진핑하고 잠시 스치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펙에서 원하시는 거 이루시라고 이제 덕담을 던지니까 시진핑이가 한중 협력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언론 자막이 지나가는 거 요거 본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질문이 딱 들었습니다. 질문. 현재 대한민국이 중공의 협력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과연 그게 뭘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진핑이 자네 말이야. 너희들 구닥다리 공장 돌릴 때 굴뚝 청소 좀 단디해라. 너가 공장 돌리면 한국은 오염, 미세먼지 지옥된다 이거야. 너가 만든 오염 똥가루 너가 처리 좀 단디하고 날려보내라는 거죠. 중공이 싸지는 똥가루를 한국 국민들이 지금 마시느라고 숨도 못 쉬겠다 이거야. 그래서 야 시진핑 이게 바로 레드 깃발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굴뚝 청소 제대로 안 하면 굴뚝 청소비 한 2배 규모로 너가 파는 그 물건에 탄소세 부과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현재 세계는 중공하고 전쟁 중이죠. 그게 바로 세계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전쟁. 미사일 쏘는 전쟁이 아니죠. 경제전쟁. 이 전쟁의 미래 주요 무기가 뭐가 될 거냐. 지금은 반도체 등 이런 수출 통제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통제하고 있고요. 인적 교류도 막아버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랬는데 미래 주요 무기는 뭐겠느냐. 그게 바로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아닐까 이런 상상입니다. 결국 탄소세 폭탄 주고받기 시작할 거 아닌가 앞으로. 그래서 요 선빵은 누가 날리냐. 이 경제전쟁에서 선빵은 서방이 먼저 날리죠. 미국이 먼저 날리겠죠.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말로 해서는 청소 제대로 안 하는 그 중공한테 서방이 탄소세 폭탄 선빵을 딱 날려버리면 중공은 이제 투덜투덜 되겠죠. 그러면서 또 보복관세 한답시고 난리법석을 피울 것 같은데 이렇게 피차 탄소세 폭탄 주고받은 결과가 뭐겠는가. 결과. 그럼 그렇게 되면은 중공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쫓겨나 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클린 공급망으로 재편되지 않겠나. 이런 상상입니다.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때 바이든 입에서 나온 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주목해야 될 골자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공이 미국 질서에 너가 도전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경쟁해보자. 그랬죠. 그런데 그 경쟁 과정에서 갈등이 진짜 총 쏘는 전쟁으로 정폭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취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협조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할 부분은 서로 협조하도록 하자. 그게 바로 기후위기, 환경보호 이런 분야에서는 협조하자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경고라고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거 시진핑 오줌 싸야 될 정도로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기후 환경 분야에서 중공이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몽둥이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협력 분야. 야 진핑이 자네 요즘 갈수록 힘이 세지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근데 자네는 힘 길러서 어디다 쓰나? 이겁니다. 약한 사람들 강하게 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자 부자 되게 힘을 사용해야지 그게 선진국 아니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친구 되고 싶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 강하게 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자 부자 되게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사용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친구 되려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친구 되고 싶은 나라들이 엄청 많다 이겁니다. 한국과 친구 되면 저거가 부자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핑아, 자네 한국하고 친구 되고 싶냐? 그러면 자네도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탈북민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불쌍하고 도움이 진짜 필요한 그런 가련한 사람들인데 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힘 길러갖고 그 힘으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사냥하듯이 불법 체포 감금했다가 강제 북송하는데 너가 그 막강한 힘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이게 양아치 깡패 아니냐 이게? 귀순 청년 어부 2명을 강제 북송해서 죽게 만든 그 살인 도적 정권 문재인보다도 더 심한 양아치 깡패놈이 시진핑 자네 아니냐? 재인이가 자네한테 배운 대로 한 거 아니냐? 한국은 깡패 때려잡는 나라지 깡패랑 친구하는 나라 아니다 이거야. 깡패하고는 절대 친구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진핑이 자네 그 썩은 근육은 약자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탈북민 자유의지 존중해주고 강제 북송하지 말고 북한 주민 탄압하는 그 꼬맹이 때려잡는 데 자네 힘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이거는 충고가 아니고 경고라는 겁니다. 이거 준엄한 경고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기어야 합니다. 세 번째, 협력할 분야. 안보리 상임위원회에서 깡패 쫓아내버려야 하는데 진핑이 자네는 깡패랑 같이 죽을 거냐 한국과 같이 살 거냐 선택은 자네가 하라 이거야. 깡패랑 같이 악한 일을 할 건지 한국과 같이 선한 일을 할 건지 선택은 시진핑 자네가 해라 이거야. 하여튼 가짜뉴스, 조작, 선동, 도적대, 양아치 깡패 새끼들은 모조리 때려잡는 게 한국이 이 특징이다. 장기다 이거 잘하는 거다 이겁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위원회 이 체제는 미, 영, 불, 중, 러 5개국 1국 1표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공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안 그 수북하게 많은데 전부 5개국 만장일치로 결의한 겁니다. 중공하고 러시아도 자기들이 그렇게 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법 질서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크레인 불법 침략한 러시아가 북공에서 무기 사가고 중공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불법적이죠 이거 북공한테 기름 몰래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증거가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이 증거가 시장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 위반은 곧 국제법 위반 행위, 즉 국제 깡패질이라 이겁니다. 깡패. 이런 국가가 안보리 상임위 국가가 될 자격이 없잖아요. 저런 깡패 국가가 안보리 상임위가 되는 이런 체제는 지속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재 안보리 상임위 체제라는 거는 개혁돼야 한다 이겁니다. 저거는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유물 아니냐. 지금 2차 세계대전의 박물관으로 현재의 상임위 체제는 보내버리고 체제 개혁이 필요하다. 바꿔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없는 거 만들기도 하는데 문제투성이 고치는 거 미룰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상임위 한 10개국 내지 15개국 정도로 정원을 하고요. 그러면 한국, 일본, 독일 등도 상임위 가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의를 만장일치가 아니라 3분의 2 다수결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보리 결의 위반한 무자격 국가는 상임위에서 쫓아내버려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안보리 개혁 주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국제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군불 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되는 거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더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준비만 딱 하고 있으면 저절로 핵 보유국이 될 가능성, 즉 무슨 말인가 하니 미국 등 서방이 한국도 이제 핵 보유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가능성,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이런 거 한번 그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핵 보유국 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실천적으로 핵탄두 만들고 그거 시스템 운용할 수 있는 그 미사일 시스템 만들고 이런 실천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 세 번째,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 다시 말하면 미국 아닙니까? 패권국이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 등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핵 보유 사실을 용인을 하고 핵 보유국으로 대우해주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북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핵 보유국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인증을 안 해준다고요. 핵 보유국으로. 그러니까 북공의 옵션은 딱 두 개뿐이죠. 핵 끌어안고 죽든가 핵 포기하고 살든가 두 개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제 실천적 능력, 핵 보유국이 되는 두 가지 실천적 능력, 그거는 핵 탄두가 있어야 하고요. 핵 탄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핵 탄두를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발사하는 시스템입니다. 핵 탄두만 있어갖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짊어지고 갈 것도 없잖아. 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근데 이 핵 탄두라는 것은 시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핵 탄두가 발사 시스템, 다시 말하면 육해공 잠수함, 4종 플랫폼인데 이 핵 탄두 미사일 그 발사 시스템이죠.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1번 핵탄두 이건 없죠. 그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주 현명하죠. 2번은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핵탄두 보유부터, 핵탄두를 1번부터 우리가 보유하겠다고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참 곤란하죠.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제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미련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1번을 안 한다고 하면서 2번, 관련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완벽하게 지금 준비된 거 아니냐. 그리고 글로벌 거의 수위권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핵 폭탄의 위력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파괴력과 방사선, 요걸로 이제 특징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방사선 없는 핵 무기급 파괴력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쟁의 정석, 이걸 생각한다면 전쟁은 없는 게 가장 좋죠. 하여튼 피할 수 있으면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죽이고 부셔버려야 합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전쟁을 이겨야 하는데, 이긴 후에는 뭐 합니까? 전쟁 이전보다도, 전쟁은 다 부수고 죽인 거니까 이게 살아남은 자들이 더 좋게 다시 건설하게 되잖아요. 그게 전쟁이잖아. 전쟁 종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수은 거 다시 건설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방사선이 진짜 더럽게 골치 아프잖아. 이기고 살아남아도 사용 못하게 하는 게 방사선이니까. 그래서 이 핵폭탄이라는 것은 없으면 좀 아쉽는데, 괜히 기죽을 것 같고, 있어도 결국 저거는 사용 불능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핵폭탄급 파괴력은 갖추면서도 방사선 위험이 없는 그런 어떤 무기가 있다면, 그럼 이건 있잖아. 즉 핵무기보다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미중 패권 경쟁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저거 이제 시작이고요. 점점 더 가속된다고 저는 봅니다. 언제 끝나겠는가? 일단 객관적으로 중공 경제를 병신 경제, 쩔뚝발이 경제로 만들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략 서방보다 한 4, 50년 후지게 만들고 나서 끝내는 걸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중공의 군비 경쟁 엄청난 속도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공 1년 국방 예산 천조국, 미국 1년 예산의 대략 한 절반 수준에 지금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 그 2023에서 그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이 지구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부담을 한국과 일본이 많이 줄여준 것 같다. 그래서 고맙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아마도 최근에 한국하고 일본이 화해를 하고 그래서 한미일 강철 동맹이 지금 계속 그 강화되고 있는 요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 요거 참 좋다. 마음에 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그 미국의 패권 전쟁,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중공의 그 군비 정대 이런 거 다 보면은 결국 그 미중 간에 진짜 전쟁으로 충돌할 가능성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막자, 방지하자, 갈등 증폭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게 지금 그 바이든이 말이지만은 저는 알 수 없는 거고 가능성은 이제 열어둬야 하는데 여기서 한국이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지금은 한국한테 핵 탄두만 있으면 한국은 매우 강력한 핵 보유국이 바로 돼버리죠. 핵 탄두만 있으면. 그래서 미국 등이 한국의 핵 보유 용인하고 스스로 핵 탄두 개발을 용인해버리면은 그러면 한국은 매우 강력한 군사 대국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한국은 군사 대국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날개 다는 거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중 간의 상황에서 천군 만마를 얻게 되겠죠, 미국이. 미국의 부담이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먼저 한국 보고 야, 너도 핵무장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은 과연 없을지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실천적으로 중공의 다탄두 핵미사일 지금 한국 타겟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의 좌표가 입력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응 수단이 뭐냐? 미국 그 핵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핵무기 시스템 저 보유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은 결국 한국이 핵을 갖지 않으면 그건 결국 미국의 부담이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강력한 국방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또 제약이 될 수도 있잖아. 이거 결국 미국한테 손해가 된다.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한테 만약에 핵 보유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건 일단 이스라엘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확산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 어떤 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방식이 되지 않겠나. 사실상 핵 보유하되 핵무기 보유, 핵폭탄 보유하되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방식 사실상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미국의 부담이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잠재적인 미중 충돌에서 아주 강력한 억지력이 되지 않겠나. 상대가 힘이 강력해야지 진짜 전쟁은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전쟁 안 하고 경제 전쟁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2번 그 미사일 관련 시스템 이거는 육해 공 잠수함 핵미사일 시스템 이거 갖추고 기다리면 된다 입니다. 이거 시스템 갖추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개발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상황이 되면은 미국과 서방이 먼저 한국의 핵무장 제한할 가능성 이것도 없다고 할 수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이 할 일은 뭘까? 핵 관련 지금 그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게 그 한미 원자력 협정 아닙니까? 이거 개정하고 그래서 족쇄 완전히 풀고요. 이게 결국 미국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잘 설득을 하고 그래서 개정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이 핵 관련 외교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전에도 예전에 한번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 Rod of God 이걸 탄도미사일에 어떻게 응용할 수 없는가 이것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핵탄두 말고는 나머지 그러니까 2번 관련 그러니까 육해공 잠수함에서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완벽하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네, 세계 탑을 목표로 그다음에 이 방사능 없는 재래 무기, 그게 바로 이제 그 탄도미사일이죠. 탄도미사일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는 방법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탄도미사일에 탄도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높이 올려버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에? 그래서 목표물을 타격할 때는 그거는 탄두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중력과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카이네틱 에너지 본바드먼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라드 오브 가드,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그 뒤에 사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의 탄도 중량을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해서 적절하게 높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인공위성 그 발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뜨려 버리면은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도록 하면은 이거는 그 유도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기술은 그러면은 그 떨어뜨리는 그 탄도 미사일은 중력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계속 올라가죠. 지속 증가합니다. 타격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타격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 없는 핵폭탄 이제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탄두의 폭발력보다 운동 에너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상상한 게 이겁니다. 탄도 미사일에다가 추가로 엔진하고 연료 장착해 버리는 거죠. 네. 탄두의 폭발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겁게 해버려야 돼, 무겁게. 네. 그러면 엔진하고 연료 추가로 장착하면은 더 중량이 더 나가잖아. 그래서 타격 직전 적절한 시기에 엔진 점화해버려서 중력 가속도에 엔진 가속도까지 더해버리면은 타격 속도를 지금도 막 강력하지만 지금보다도 가령 타격 속도를 한 20배 늘려버리면 타격력은 400배 늘어납니다. 이거는 웬만한 핵폭탄은 장난감 수준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진 보시면 텅스텐 합금이라고 하죠. 저게 그 짝대기인데 저거 우주에서 자유낙하시키는 그림 아닙니까? 저 짝대기를 그 하나님의 회초리 라드 오브 가드라고 이제 부르고 있잖아요. 저거를 그러니까 우주에서 낙하시키기보다는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에 저걸 응용을 해서 우리가 미리 정확하게 산수를 잘 해서 적절한 상공에서 낙하하는 거죠. 그리고 저거를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이상 상황에 따라서는 수천 개 아예 융단 폭격할 능력을 갖추면은 그걸 육해공 잠수함 사면에서 동시에 동일 타격 능력을 갖추면은 시진핑이가 오줌 싸야죠. 뭐 지금 이런 무기 전문가 이런 아니지만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움직이는 스텔스 해상 발사대 이걸 지금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더라 이름이 합동 타격 배 선박 배에다가 저기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그냥 수백 개 싣고 바다에 이제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스텔스로.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핵폭탄 이상 파괴력 보유하면서도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방사선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사실상 핵폭탄 이상의 파괴력을 운용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한국한테 더 이상 핵폭탄 금지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럴 경우 이스라엘 방식으로 핵무기 보유를 먼저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받아주는 것이죠. 그 전에 할 일이 한국의 국격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가치 실현을 확실하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도덕적인 선진국이 돼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서방이 볼 때 야, 저 한국은 진짜 안고 중에 안고구나.
저런 친구는 절대로 신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즉 이 말은 한국이 사실상 그러니까 글로벌 핵무기 공동 운영 국가가 될 자격, 요거 갖추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야, 한국도 이제 핵 보유해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핵무기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결국 평화 유지 비용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 왜냐면 이제, 자, 이제 이런 힘을 바탕으로 결국 한국이 북공을 흡수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국, 일본 등 서방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동의를 받도록 지금부터 이 통일 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경제전쟁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망 재편입니다. 예, 공급망 재편인데 이 경제전쟁의 종결자가 중공을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망 재편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중공을 대체하고 미국과 세계에 유익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통일한국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통일한국이 이 세계의 어떤 공급망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통일 후에는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 경제 통합될 수가 있고요. 그 노동력과 시장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중공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의 제조업 능력은 대체 불가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통일 한국에서 북공의 노동력, 그다음에 자원 이거 결합해서 글로벌 핵심 중추국가 다시 한 번 더 비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혜택은 지구촌 전체가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한미일 이 강철 동맹, 그다음에 영국하고 EU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서 이렇게 통일 한국이 지구촌 전체에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 이렇게 통일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진짜 중요한 상상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령 지난 50년간 세계 경제는 고도 성장기 했다. 고도 성장기라고 이제 평가되죠. 그야말로 눈부시게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성장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년은 세계적 저성장 시대를 지금 예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죠. 지금까지는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천연수소가 본격 사용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가장 깨끗하고 탄소 전혀 없는 그 에너지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공급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고도 성장도 가능하지 않겠나. 세계적 저성장 전망이 수정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직관이 듭니다. 천연수소 사용될수록 또 먼저 망할 곳은 또 어디인가, 이거 잘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 왜냐하면은 잘못 투자하면은 지뢰 밟는 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뢰 밟는 투자는 절대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